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북한판 스파이크 앤 로스라고 불리는 대전차 미사일을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해서 그걸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자주포를 격파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 그 영상도 공개됐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하는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 외에 5가지 단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후방 확인을 안 하고 RPG-7을 쏘았다가 아군의 피해를 입히는 황당한 영상을 공개했고요. 여기에서부터 중국은 좌파 정권 브라질에 J-10C 전투기 공급 제안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RPG-7과 같은 보병 휴대용 로켓 무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후방 안전구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지키지 않은 러시아군이 로켓 발사 후폭풍으로 동료를 보내버리는 황당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수시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해 항상 팽팽한 긴장 속에 있는 인도 파키스탄 국경에서 파키스탄이 사고를 쳤습니다. 파키스탄 육군 소초장이 인도 측 소초를 향해 G7 소총과 AK-47 소총을 조준 사격하는 영상을 공개해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해당 사격은 사거리 부족으로 인도 측 초소에 닿지 못했는데, 도대체 전장 군기가 얼마나 엉망이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지대공 무기 보급 확산으로 생존성이 취약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던 바이락타르 TB2 드론에 전용 전자전 포드를 달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포드를 장착하면 무장 탑재 능력은 줄어들지만 적의 지대공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제조사 측의 주장입니다. 미 육군 제1다영역 임무부대가 처음으로 SM-6와 토마호크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뉴멕시코주 화이트샌즈 미사일 사격장에서 실시된 이번 훈련에서 MRC는 사상 최초로 SM-6와 토마호크 블락5 미사일을 이용한 육상 이동 표적 타격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좌파 집권 이후 브릭스 레짐 속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브라질이 중국제 전투기를 사려는 모양입니다. 중국이 브라질 공군의 전투기 전력 공백 보완을 위한 F-5EM 대체기로 자국산 J-10C를 제안했으며 현재 브라질 당국과 협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두 명이 일조예요. 사수가 있고 조수가 있는데 사수가 쏩니다. 근데 조수가 멍 때리고 있다가 그냥 후폭풍을 맞아버려요. 황당하죠. 그래서 사수가 쏘고 나서 동료에게 가서 막 괜찮냐 하고 지금 보는데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 로켓 RPG-7 같은 경우는 후방 15m가 안전구역이에요. 그래서 화염이 워낙 뒤로 많이 뿜어져 가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방 안이나 이런 데서 쏘면 그 화염이 오히려 사수를 덮쳐버려요. 그 정도로 화염이 많이 나가는 건데, 그걸 세상에 2인 1조로 움직이는 사수와 조수가 쏘면서 자기 조수를 후폭풍으로 덮쳐버린 겁니다. 이건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일단 사수는 쏘기 전에 반드시 후방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후폭풍으로 아군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그리고 조수는 사수가 사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왜? 지금 이 좌측 전방을 향해서 쏘는데, 지금 좌측 전방에 뭐 어떤 기갑 또는 기계와 또는 차량이 나타났으니까 지금 RPG-7을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는 이 후폭풍이 날아올 다른 쪽으로 피신을 미리 해 있어야 되는데 멍 때리고 지금 가만히 있다가 바로 얻어맞아 버렸는데, 자, 이건 사수나 조수나 둘 다 바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장 군기 정말 엉망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정말 러시아는 참 기가 찹니다. 자, 그런데 여기보다 더 엉망인 곳이 또 있네요. 파키스탄입니다. 와, 이 국경 소초, 우리가 치면 GP죠. GP가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한국군 GP를 여러 군데 가봤던 저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모양의 GP인데, 이런 GP는 뭐 총격에는 막아줄 수 있지만 포격에는 뭐 전혀 방어가 안 되죠. 이거 포격 한방 맞으면 다 무너져 버리겠죠. 우리 한국군 GP는 포격을 그냥 집중 포화를 맞아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던데, 하여튼 자, 이 상황 속에서 기자가 아마 소초장 장교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찍어 라고 부하에게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G7 소총을
자동으로 갈겨버리고, 담배 물고 있습니다. 담배 물고 자동으로 갈겨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AK-47 또 갖고 와서 또 쏩니다. 그런데 이렇게 쏴서 사거리가 짧으니까 저 산 건너편에 있는 인도군 GP까지는 안 날아갔어요. 뭐 그건 다행인데, 어쨌든 그러면 인도군 측에서 이거 보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동영상 한번 찍는 폼 잡는 용도로 이 짓을 했다. 정말 전장 공기가 어떠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파키스탄도 역시 북한과 핵 개발을 공유했던 불량 국가 중에 한 국가 아닙니까? 정말 뭐 북한과 연이 있는, 지금 뭐 거의 동맹군인 러시아, 북한과 핵 개발 같이 했던 파키스탄, 끼리끼리 똑같은 전장 공기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정말 맹활약을 했던 바이락타르 TB2 드론인데, 이게 이제 덩치가 크고 요새는 워낙 작은 드론이 활약하니까 이거 너무 크다, 이거 좀 애매하다, 이제 크려면 왕창 크던지. 그런데 이거는 애매하다, 생존성 없다, 자 지대공 미사일 쏘면 바로 죽는 거잖아,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지금 전자전 포드를 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기 락온을 하든지 저기 미사일이 날아오면 그걸 제밍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라는, 물론 이제 지령 유도 방식의 미사일에 대해서 그런 거고, 열추적 미사일은 뭐 걸리면 가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지령 유도 방식, 레이더 유도 방식의 이런 미사일에 대해서는 대응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고, 자 이런 거 보면 튀르키예가 뭔가 무기 체계를 업그레이드 해나가고 개선해 나가고 현장 상황에 맞게 적응해 나가고 하는 건 우리 한국군보다 훨씬 더 빠르고 유연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MRC, 그리고 중거리 타격 자산들이죠. 여기에서 SM6는 원래 뭐 함대공 미사일인데, 이걸 이제 대지용으로 또는 대함용으로 쓸 수도 있죠. 이동 표적을 타격할 수 있죠. 함대공이니까. 자, 그런데 토마호크는 한 2,500km 날아가는 건데, 이 토마호크 블랙5, 이 블랙5는 사거리를 1,600km로 줄이면서 이동 표적을 타격할 수 있어요. 지상에 있는 전차 또는 해상에 있는 군함, 이런 것들을 타격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화이트 샌즈 훈련장에서 테스트해서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 MRC 가지고 지금 뭐 오키나와 제도, 그리고 필리핀 제도 이런 데다 쫙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중국해, 남중국해, 여기에 있는 중국의 군함들을 이 MRC로 타격하겠다라는 건데, 이번 테스트에서 첫 사격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니까 중국이 조금 껄쩍지근하겠습니다. 자, 그런 중국이 브라질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그러니까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 인도, 뭐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뭐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합한 레짐이 브릭스인데, 브라질이 보사나르를 축출하고 지금 룰라가 대통령이 됐어요. 룰라는 완전히 극좌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최근에 베네수엘라 이 마두로가 대통령 취임식을 했는데, 여기에 남미 국가로서는 특사단을 보낸 게 완전히 극좌파 반미 정부가 출범한 콜롬비아, 그리고 이 극좌파 대통령이 있는 브라질, 이 두 나라만 보냈어요. 베네수엘라 같은 완전히 초불량 국가와 교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브라질이 어떤 전투기를 가지고 있나? F5EM, F5를 그 암람 미사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한 그런 마개조 버전이죠. F5EM. 그리고 스웨덴과 라이센스 생산하기로 해서 생산한 그리펜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리펜 전투기 추가하든지 하면 될 텐데, 지금 J-10 전투기 하려고 협상 중에 있다. 자, 전투기를 완전히 중국제로 바꾼다는 것은 냉전 시대로 따지면 지금 지금 스웨덴의 그리펜이니까 미국제 전투기, 그리고 프랑스의 미라지 전투기 이런 거 쓰다가 갑자기 러시아, 소련 전투기 쓰는 거와 똑같은 거죠. 지금 신냉전이니까 완전히 이 진영을 갈아타는 것이 바로 전투기를 바꾸는 건데, 그런 짓을 지금 브라질이 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라는 거고요. 자, 북한 대전차 미사일 진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전선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던 북한판 스파이크 엔로스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북한군 대량 사상자가 보고된 말라야 로크냐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 포병을 상대로 한 대화력전 임무에 사용되는데,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8년 처음 그 존재를 공개했고 24년 8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 목격된 북한판 스파이크 앤로스가 최근 쿠르스크 전투에서 대화력전에 투입되기 시작했다고 복수의 러시아군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러시아군 측은 지난 1월 6일 말라이로크냐 마을 인근에서 북한제 미사일을 사용해 우크라이나 이동식 포대 하나를 파괴했다라며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소속 미상의 2S1 122mm 자주포가 미상의 미사일에 피격돼 파괴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소식통은 이 미사일은 1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 북한제 무기로 가시거리박 타격 능력과 상부 공격 능력을 갖고 있다라며 이 미사일이 대화력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판 앤로스가 등장한 말라로크냐 마을은 북한군 돌격대가 대거 배치된 러시아군 제810 근위 해군 육전여단이 작전 중인 지역인데요. 러시아 측은 이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군 2S1을 파괴했다고 밝혔지만 이 지역에 투입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모두 2S1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영상이 실제 전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이 러시아 측 주장대로 정말 말라이로크냐 지역에 투입된 것이라면 최근 이곳에서 식별된 M1989 주체 곡사포와 함께 북한제 포병 무기가 본격적으로 전장에 투입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과연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 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백령도 이런 곳에 북한의 해안포를 직격하기 위해서 도입한 스파이크 미사일, 그 스파이크 미사일의 또 개량형이 스파이크 앤로스죠. 이런 것들을 미국은 이 아파치 공격 헬기에 사용해서 사거리를 아주 길게 내려서 적을 타격하는 이런 용도로도 쓰는데 북한이 이걸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USB에 들어있었을까요? 네, 아무튼 그걸 지금 북한이 쿠르스크 전장에 투입했다라는 건데, 자, 이겁니다. 자, 여기 열병식 때 보여줬던 그 차량이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쐈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시커가 있고 시커를 이제 보면서 조정을 해서 마지막에 정밀 유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커에서 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시커가 즉 미사일이 쭉 날아가고 있고 자주포 한 대를 뭐 파괴하는 영상 나옵니다. 그래서 파괴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자주포가 우크라이나 자주포가 맞냐? 혹시 러시아제 자주포는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자주포를 파괴한 건 맞아요. 그런데 파괴했다고 주장하는 곳이 이거 조금 의문이다 라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파괴했다고 주장하는 2S1 자주포는 우크라이나도 운영하고 러시아도 운영해요. 같이 운영해요. 뭐 외관적으로 딱히 뭐 어느 나라 건지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도색도 비슷하니까. 자, 그런데 여기다. 그러면 사거리 16에서 18km 정도 되는 자주포를 여러분이 지휘관이라면 이 최전선에 이 빨간 이게 지금 2km인데 최전선에 갖다 놓겠습니까? 아니, 사거리가 지금 15km가 넘는데 한 이쯤에서 쏴야 되죠? 이쯤에서. 포병은 안전한 곳에서 쏘는 거죠? 아니, 우리 장기를 떠도 포는 항상 앞에다가 쫄이나 뭐 하나 박아놓고 뒤에서 쏘는 게 포병 아닙니까? 그건 뭐 한나라 시대 때 20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후방에서 지원하는 게 포병이에요. 근데 지금 최전방에 포병이 있다? 이거 이상하죠. 사거리가 지금 뭐 2km, 3km짜리 박격포도 아닌데 이런 자주포를 전방에 갖다 놨다. 이게 이제 의문스럽다. 그래서 북한이 정말로 러시아 자주포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자주포를 여기서 격파했을까? 그게 조금 의문은 간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북한의 미사일이 뭔가 자주포를 진짜로 부순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입장을 다시 우리 쪽으로 틀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포병이나 전차가 이렇게 맞을 수도 있다. 라는 걱정이 듭니다. 아무튼 이건 뭐, 아예 뭐, 러시아제 같아. 라고 폄하할 일은 절대로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꾸 스파이크 앤로스, 북한판 스파이크 앤로스를 불세포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세포는 토우 스타일의 그런 그 대전차 미사일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불세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